오늘의 주인공은 최근에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소영님과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지난주인 5월 30일에 나왔고, 최태원 회장에게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예상 밖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준 것인데, 신기한 것은 그 뒤로 SK 지주사 주가가 3일 연속 급등하였다.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지분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항소심 판결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님에게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시였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최태원 회장의 현재 상황.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분의 공식 타이틀이 여러 개인데, SK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핸드볼협회 회장, 서울 SK 나이츠 구단주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 여러 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으며 여담이지만 학력은 고려대학교 물리학 학사에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를 수료하였다라고 합니다. 본처인 노소영님과의 관계에서 딸 둘 아들 하나,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가져서 자식이 총 4명이고요. 최태원 회장님의 키는 179cm라고 합니다. 자산은 한화 약 1조 6천억 원으로 24년 5월 포브스 기준 한국 부자 24위를 달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SK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이고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최태원 회장의 특이점이자 현재의 쟁점은 본처와 내연녀 사이에서의 갈등이 빚어지다 못해서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스케일로 사태가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이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고, 국민 정서상 최태원 회장의 입지가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최태원 회장이 60년생이다 보니까 다른 재벌 3세들에 비해서 나이가 가장 많고요. 참고로 38살에 성경그룹 회장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회장 연차에서도 다른 재벌 3세들에 비해서 월등히 길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 사태를 떠나서 대단히 성품도 훌륭하고 유능하다라는 평가가 항상 뒤따르는 재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 씨 일가 내부에서도 경영권 분쟁 없이 만장일치로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SK그룹의 총수로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한 바가 있는데, 직접 그룹을 진두지휘하면서 SK그룹을 재계 2위로 올려놓은 것이 최태원 회장의 대단한 업적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덕분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직함도 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직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재계를 대표하는 직함이기도 하고 4대 그룹 총수 중에서 최초로 달성한 업적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유능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많은 인물이 바로 최태원 SK 회장이다. 최태원 회장은 SK를 수차례 업그레이드 시킨 인물로 유명한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꼽으라면 원래 SK그룹의 주축은 이동통신이랑 정유 사업으로서 내수 기반의 회사라는 명확한 환계가 존재했었는데, 반도체, 바이오, 여기에 2차 전지까지 주축 사업을 글로벌향 수출 기업으로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버렸고, 동시에 그룹의 위상을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로 어나더 레벨로 등극을 시켰다라는 것이 최태원 회장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략이나 실행 능력은 대한민국 재벌가 중에서 독보적인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칭찬할 것은 칭찬하겠습니다. 정용진 이마트 회장도 굴지의 신세계 재벌가의 3세인데 정말 최태원 회장과는 클래스가 너무나도 다르죠. 굳이 최태원 회장의 라이벌이나 비교 대상을 찾아보자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정도는 돼줘야 아쉽지 않게 라이벌 구도로 거론될 수가 있겠죠. 결국 리더의 역량만을 놓고서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재벌은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양강 체제가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성은 1등이라고 자만하면 안 되는 게 SK에도 삼성처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SK에도 SK 바이오팜이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도 삼성에 삼성 SDI가 있듯이 SK에는 SK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력 산업에서 삼성과 SK는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고, 특히 최태원 회장이 너무나도 뛰어난 리더이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 회장님은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다. 최태원 회장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인수합병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SK그룹이 내수기업에서 월드클래스 수출 기업으로 등극하는 전환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SK 하이닉스의 인수합병은 최태원 회장의 독자적인 업적인 이유가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경영진이랑 채권단 모두를 설득을 한 뒤에 인수합병을 했고 또 성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단독 퍼포먼스라는 것은 팩트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업적이냐면은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3조 7,213억 원을 기록했는데 하이닉스를 인수한 비용이 토탈리 3조 원이었습니다. 3조 원의 SK 하이닉스를 인수했는데 1년에만 13조를 넘게 벌어들인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한 해에만 하이닉스 인수 금액의 4배를 번 겁니다. 근데 앞으로 하이닉스가 벌어줄 돈을 감안을 하면은 뭐 이거는 세 발의 피겠죠. 인수합병 결정도 대단하지만 인수합병 후에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을 시킨 모든 과정이 기적과도 같은데 이 모든 것은 최태원 회장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을 10조 원에 또 인수를 하면서 세계 낸드 부문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랑 2차 전지 역시 성장 사업으로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대단히 미래가 밝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이오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최초로 FDA에서 신약으로서의 승인을 받은 회사가 바로 SK 바이오팜의 제노바이트입니다. 바이오 부문에서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라는 라이센스가 만료된 약을 카피해서 이제 파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주력이고, 또 다른 라이벌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이 주력이죠. 파운드리처럼 바이오에서도 의뢰를 받아서 만들어주는 대규모 제조 공장 개념이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근데 SK의 바이오는 바이오팜이나 바이오사이언스나 처음부터 신약 부문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신약 독자 개발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SK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부분만 물적 분할한 SK온이 있고요. 현재는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라고 여겨지는 산업이 바로 2차 전지고, 이 분야도 삼성과 LG와 함께 SK가 3강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SK 최태원 회장은 ESG의 개념을 기업에 거의 최초로 적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SK그룹이 ESG 대표 기업으로의 인식이 있고요. 과거에 정부의 일률적인 법인세 인하를 비판하는 개념 발언 사건도 있었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한 적도 있기 때문에 상생을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많이 표현되는 인물이 바로 최태원 회장이다. 근데 이 부분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최태원 회장의 과거의 행적 때문이고, 사업적인 능력과 도덕성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인물이 바로 최태원 회장이다.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총수 타이틀 다음으로 유명한 사건이 바로 배우자 노소영님과의 이혼 소송 사건이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뒤에서 이혼 과정에서 일어난 일화랑 이제 위법 행위를 기업의 오너리스크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사건 외에도 사건 사고들이 더 있는데 전과자라는 것 또한 최태원 회장의 타이틀 중에 하나다.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으로 실제로 대한민국 재벌 중에서 최초로 징역형을 살다가 2015년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는 일이 있었고요. 분식회계 사건도 있었고요. 분식회계 사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 금융계 결산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서 이익을 1조 5,587억 원으로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사건이고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공탁금 1억 원을 내고 보석 석방이 된 사건입니다. 분식회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팩트 하나만으로도 최태원 회장이 뛰어난 능력의 반대급부에는 윤리의식이 부재한 인물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사건이었고요. 분식회계라는 것은 적발이 되면 엄청난 물적, 명예적 손해가 막심한데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겉으로 건재해 보이기 위해서 썩어 문드러진 상태를 숨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기만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성격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최태원 회장처럼 선한 영향력을 외부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뒤로 다른 일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횡령 사건인데 이번 사건은 실제로 투옥이 돼버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회사 돈으로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였고 고위험의 투기적 거래를 하였으며 손해금액은 4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적발이 되고 난 다음이 더 문제인데 본인이 아닌 동생이 한 일이라고 거짓말을 시도했었고요. 뭐 같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최태원 회장 본인도 어차피 했기 때문에 딱 걸릴 거짓말인데도 뿌리 자르기 식의 시도를 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최태원 회장의 대담함과 또 뻔뻔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결국에 2013년 1월 31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재밌는 것은 2013년 7월 29일에는 김원홍, 김준홍이라는 인물이 한 짓이라면서 또 거짓말을 시도했다가 6년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생도 함께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고 재벌 총수로서 실형이 확정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약 2년 6개월 14일간 수감 생활을 하였고 박근혜 정권 때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및 복권과 함께 출감하였다. 잔형은 면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범죄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두 번의 범죄 사건으로 최태원 회장님의 도덕성과 위기에서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최태원 회장님의 현재 배우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님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SK그룹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동통신 사업자로 성경이 SK가 선정이 되면서 SK텔레콤이 비로소 탄생을 하게 되며 SK그룹의 진정한 캐시카우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사돈지간에 프리패스가 적용된 케이스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이 핸드폰을 막 사용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어마어마했던 사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했던 부분이고 그런 SK그룹의 성장의 1등 공신인 노소영과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태원의 혼외자 내연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소영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애가 셋이나 있고 또 새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노소영님은 가정을 지키고자 처음엔 이혼을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을 지켜보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2019년 12월 4일에 위자료 3억 원의 최태원 보유 SK 주식의 42%를 요구를 했고 SK 주식 42%는 그 당시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노소영님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납니다. 2022년 12월 6일 위자료 1억 원에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노소영님은 불복을 했습니다. 항소를 했고 2022년 12월 19일에 노소영님은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 원으로 올렸으며 재산 분할을 위한 청구 취지액도 주식 대신에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였고 세 자녀들은 노소영님의 편에 서서 즉 엄마 편에 서서 1심 판결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노소영님은 내연녀에 대해서도 30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 생활에 대한 파탄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고요.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노소영님을 허위사실 유포,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노소영님이 운영하는 SK 본사 4층의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가 2019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 점유하고 있다라면서 법원에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 판결 이후에 사태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 것이고요. 2023년 11월 9일 이혼 소송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노소영님이 가슴 아픈 인터뷰를 하였는데 30여 년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 내리는 게 참담하다라는 내용이었고, 이후에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가정은 계약이 아닌 언약이며 이를 지키는 게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라면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법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 누군가를 지칭해서 인터뷰를 한 거죠. 어쨌든 이 인터뷰가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5월 30일 불과 일주일 전이죠. 노소영님과 최태원 회장은 둘 다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요. 1심이 완전히 뒤집혀서 재산 분할로 노소영님께 무려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소영님의 승리로 2심이 마무리가 되었고 당연히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하였다. 반전을 보여준 2심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모두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노소영님과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내연녀와 재혼하지 않는다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본처인 노소영님의 자녀 셋과 내연녀의 딸까지 4명이서 상속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연녀와의 재혼을 했을 시 이후에 최태원 회장의 유고가 생긴다면 생전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는 한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무조건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내연녀에게 1.5, 내연녀의 딸이 1, 노소영님의 세 자녀가 각각 1씩 받게 되고 내연녀의 사후에는 내연녀가 받은 지분의 1.5가 내연녀의 딸이 50%, 내연녀의 전 남편의 아들이 50%를 받게 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과 혈연 관계가 아예 없는 내연녀의 전 남편 아들에게도 최태원 회장의 상속 지분이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연녀의 자녀들이 최태원 회장의 SK 상속 지분 가운데 45.5%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노소영님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최태원 회장이 내연녀와 재혼을 하게 된다면 노소영님의 세 자녀는 상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내연녀와는 최태원 회장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심리 상담을 맡아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구치소에는 심리 상담가를 통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내연녀는 미국 뉴저지에 살던 평범한 주부였고 또 유부녀였는데 2008년 11월에 이혼을 하였고 최태원 회장을 처음 만난 것도 2008년이라고 합니다. 노소영님과 이혼 계획 발표는 그것이 처음 등장한 것이 2015년입니다. 7년 후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태원 회장의 기업가로서의 처신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법적으로 결과가 말을 해주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공금으로 부당하게 내연녀를 지원을 한 부분은 또 다른 갈래의 법적 문제로 불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SK건설이 치운 서울시 서초구 소재 반포 2차 아펠바움 아파트를 2008년 1월 17일에 내연녀가 SK건설로부터 15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 SK그룹이 2010년 3월 11일에 싱가포르 소재의 버가야 인터내셔널 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고 약 한 달 뒤인 4월 23일에 내연녀의 아펠바움 아파트를 24억 원에 사들입니다. 약 8억 5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고요.
내연녀에게 제공한 이제 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SK 사업 보고서에는 종속 회사인 버가야 인터내셔널의 사업 목적이 컨설팅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의 내용은 없다. 최태원 회장은 사적인 용도를 위해서 해외 계열사까지 설립을 하여 회사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고요. 공금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SK 해외 계열사가 2010년 내연녀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할 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위법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월드스타 가수 싸이의 아버지가 SK 하이닉스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I의 대표님이신데 교보생명 막내 아들 신문재의 디자이너란 분이 소유했던 한남동 고급 빌라랑 아파트를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가 각각 매입을 했고 이때 아펠바움과 똑같은 방법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월드스타 싸이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SK 하이닉스 납품업체 DI에서 매입을 합니다. 내연녀가 산 가격은 17억 2천만 원이고요. DI에서 산 가격은 19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차익이 2억 3천만 원이 발생을 한다. 싸이 아버지의 SK 하이닉스 납품업체 DI는 2014년 3월 26일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새로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 매입한 집이 바로 최태원 회장의 사적인 용도의 아파트였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으로 걸려 있는 그런 법적 시시비비를 떠나서 회사 계열사의 공적 자금 연루된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오너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